서울 수복 이후 벌어진 민간인 희생 사건. 부역했다는 혐의로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론가 끌려갔습니다. 병 먹으러 가려고 돌아서는데 사람이 들이닥치더라고요. 한 4명이요. 그러더니 아버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막내 동생이 칭칭거리고 울어서 내가 업어준다고 업고 이태문 바깥에 나왔더니 보니까 쭉 끌고 가더라고. 그래서 행방불명됐던 수많은 사람들이 45년 만에 경기도 고양시의 한 굴안에서 발견됐습니다. 과연 금정굴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 (70년) 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서울에서 경기도 고양으로 피난 온 최성만 씨네 가족. 인민군 점령기에 성만 씨의 아버지는 지역 주민들에게 인민위원장으로 추대받아 활동했습니다. 동네에서 누군가는 맡아야 할 자리, 그 역할과 책임을 성만 씨 아버지가 짊어졌다고 합니다. 6.25 사변 터지니까요. 내려갈 데 없으니까 피난 가려고 하다 보니까 한강다리 끊어졌죠. 그러니까 여기 시골로 내려온 거죠. 이제 마들이 고양군 직면 마들이 냉천부락으로 해서 왔어요. 와가지고는 인민군이 들어오게 되니까 인민군 인민위원회 위원장이에요. 그거를 세워야 할 텐데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저것도 없고 그냥 가난하고 오고 갈 데 없는 의원이 보고 하라 그래라. 이거 동네 사람들이 만일 우리 국군이 또 들어오면 그때는 우리가 책임지겠다.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해라. 이거 맡기니까 할 수 없이 했잖아요. 건강하신 거죠? 지하철도 내리고요. 최근 건강이 안 좋아 유적회 활동이 뜸한 성만 씨를 신기철 소장이 개인적으로 찾아왔습니다. 몇 년 전에 뵀을 때보다는 훨씬 밝아지신 것 같고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이 사람 덕이에요. 그때 많이 힘들어하셨던 것 같은데 수색에 사실 때. 네. 문제의 사건은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으로 인민군 점령지가 수복되고 나서 벌어졌습니다. 나하고 둘이 이러다가 겨울짐 먹으러 가자고 그리고 겨울짐 먹으러 가자고 돌아서는데 사람이 들이닥치더라고요. 한 4명이요. 그러더니 아버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나는 맥도 모르고 그냥 저녁 때 오시겠지 뭐. 그런데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잡혀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사 어머니가 집에서 밥을 해가지고 왔어요. 근데 밥을 잡숫고 그래서 나오더라고요. 이틀 때 된 날도 밥을 해가지고 왔는데 그때도 잡숫고 나왔어요. 그래 아버지 비벼 잡숫질 않아요. 물 말아 잡숫거든요. 3일째 가니까 비벼 먹은 그릇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돌아가신 거예요. 아우 이런 요거밖에 없어요. 사진이요. 아유, 이거 젊어서 찍은 사진. 아버지를 사진으로만 기억하고 있는 최성만 씨. 복장이? 아버지가 경찰에 잡혀 들어간 후 동네 사람들은 석방 탄원서 서명을 하며 구명운동에 나섰습니다. 동네에서 이제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그 연판장 그걸 작성했어요. 해가지고 진정서요. 진정서를 냈어요. 사개부락 몽땅. 그런데 그때 진정서 들어가고 나서는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진정서가 늦은 거예요. 괜찮을 거다. 진정서가 잘 들어갔으니까 괜찮을 거다 했는데 괜찮을 거다 하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가 금정굴에서 희생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성만 씨 가족을 대하는 동네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본이 한 대여섯 명은 그렇죠. 있는데 그분들이 아무도 돌아가신 분이 없다는 거죠. 네. 오로지 그냥 위원장님 한 분. 네. 그냥 우리가 농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배가 고파서요. 예? 좀 얻어먹을 그런 형편인데
누가 가을에 쌀 한 대 빡 주는 사람 없었어요. 싹 외면하고요. 정말 차고요. 직장을 참 다니려고 해도 안 받아주더라고요. 왜 안 받냐니까 빨리 일하래. 공산당이라 안 받아준다 이거예요. 이런 거 할 말 없더라고요. 그래서 장가 들어가지고 나 같은 놈을 믿고 이 사람이 시집으로 와줬어요. 그래가지고 참 이 사람 고생 많이 하고요. 싸늘한 동네 분위기에 성만 씨네 가족은 동네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농사도 없고 뭐 직업도 없고 그냥 그러니까 애들만 맨 나가지고 한 7년만 살고 나왔어요. 그때 나와갖고 여태 이제 객지로 돌아다니는 거지. 한강 다리가 폭파돼 피난을 가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인민군 점령지에서 생활했던 성만 씨네 가족. 그 이후로 희생당한 것이 천추의 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 이미 대전 가 있고 대구 가 있고 정치하는 사람들 다리 몽땅 건너가고 나서 피난민 건너가려니까 다리를 또 끊고 서울시민 경기도민 몽땅 내버리고 저희 가서 저희만 살았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살아서 회복해가지고 여기 들어왔을 적에 대통령이가 누구고 참 사지에다가 국민들을 핑계쳐 놓고 가서 나만 살아와서 정말 미안합니다 한마디만 했어도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다 이거예요. 그 소리는 싹 없고 부역한 사람만 잡아다 죽일 생각 첫 번째 그거밖에 더 있었나 이거예요. 그게 억울하다 이거예요. 내가 왜 부역하도록 내버려 두고 간 사람은 누군데? 황룡산과 고봉산이 이어지는 중간 지점에 위치한 금정굴은 일제강점기 금을 캐기 위해 파놓았다 폐광된 수직굴인데요. 최성만 씨의 아버지와 같은 분들이 이곳에서 집단으로 희생됐습니다. 희생된 이들은 국군의 고향과 파주 지역 수복 이후 부역 혐의와 부역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경찰과 태극단, 치안대에 끌려가 관내 지서와 치안대 사무실, 창고 등에 며칠 동안 구금됐습니다. 이후 고향 경찰서로 옮겨진 후 3일에서 7일간의 조사를 거쳐 10월 9일부터 20-30명씩 금정굴로 끌려갔는데요. 고향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10월 31일까지 153명 이상의 주민들을 금정굴에서 집단 총살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007년 고향 금정굴 사건을 고향 지역 등의 지역 주민들이 부역 혐의와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고향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불법적으로 집단 총살당한 사건이라고 진실 규명했습니다. 실제 저 사람들이 죽을지었느냐 이걸 판단하지 않고 그냥 적의 집단 안에 있고 그를 지지했기 때문에 그냥 죽여도 된다. 뭐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가해자 쪽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그런 논리로 자기 합류하면서 여태까지 그냥 나는 죄진 거 없어. 뭐 내가 사람 죽인 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합류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죠. 이 후손들이 지금 뭐 하나의 주장을 이루고 있는 거고요. 여전히 그러니까 뭐 누군가를 적으로 몰고 그 집단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짓을 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고요. 그게 현재 뭐 국가보안법 법 체계 하나도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금정굴의 진실이 밝혀진 것은 희생자 유족들의 힘이 컸습니다. 유족들은 지난 1995년 9월 십시일반 돈을 모아 금정굴을 15m까지 발굴했습니다. 금정굴 발굴 결과 다량의 유골과 유품들이 나왔습니다. 당시 학살에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M1과 칼빈 탄피, 연행 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유선 전화선 등이 나왔습니다. 또한 희생자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5개의 도장과 교복 단추, 신발 등도 발굴됐습니다. 당시 발굴된 유골의 감정 결과와
희생자들을 묶은 유선 전화선 개수, 그리고 M1 탄피와 칼빈 탄피 수를 통해 희생자 수를 추정할 수 있었는데요. 진실화해위는 발굴된 탄피 수를 근거로 최소한 171명 이상이 희생됐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금정굴에서 발굴된 유골과 유품은 서울대 의대 법의학 교실에서 꼼꼼한 세척과 감정을 거친 후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추모공원에 안치됐습니다. 국군이 지나가고 경찰이 들어온 다음에는 거의 뭐 일방적인 치안 상태가 확보가 된 거죠. 여기는 지리산 아래하고 다르죠. 어디 도망갈 데도 없고 무장한 세력들이 숨을 곳이 없어요. 최소한의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뭐 준전시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우리는 전투 행위를 한 거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그건 정말 어이없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있을 수 없는 소리인데 뭐 그런 주장이 어떤 학살 행위를 합리화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죠. 근데 뭐 전국 어디를 가서라도 무장한 세력이 누가 있었느냐 조사하면은 가해자가 누구냐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찾지 않고 그냥 막 빨치 살리에 있는 둥 막 떠넘기죠. 대부분 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1950년 9월 28일 서울 수복 이후 경기도 고양 지역과 파주 일부 지역에서는 부역자와 부역자 가족 등의 혐의로 수많은 사람들이 금정굴에서 희생됐습니다. 병순 씨의 아버지 이봉린 씨는 인민군 점령 시절 농촌위원장으로 활동했었는데요. 인천 상륙작전 후 수복이 되자 마을 주민들과 유엔군을 환영하러 나갔던 이봉린 씨는 치안대 대원들에 의해 능곡지서로 연행됐습니다. 먼저 구장을 맡았으니까 농촌위원장으로 보시라고 그래가지고 뭐 농촌위원장 보는 게 저거야 날마다 아버지 이렇게 보면 그냥 농구에다 흙 투백이고 뭐냐면 그때 추수하면은 그걸 공출시키려고 이렇게 논 한 평을 재가지고 요 한 평에 배가 몇 포기가 있는데 그걸 산출해서 그 공출을 시키려고 노상 그걸 농가마다 다 재려 댕기는 거예요. 감금된 장소는 능곡역 앞 곡식 창고. 가족들은 이틀 뒤에서야 구금됐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하지만 구금된 이후 식사가 제공되지 않아 병순 씨의 어머니는 며칠간 도시락을 가져다 줬습니다. 능곡으로 밥을 해날랐으니까 그렇죠. 예. 뭐 기차가 있어 버스가 있어 그러다가 그렇게 이제 하는 게 한 5일 동안을 했나? 예. 4, 5일? 10월 5일경 고양경찰서로 이송돼 또다시 임시 유치시설인 양곡 창고에 감금된 봉린 씨. 당시 봉린 씨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연행됐는데요. 고양경찰서 유치장 수용 인원을 넘어서자 옆에 있던 신안공사 창고에 분산해 감금됐습니다. 병순 씨 가족은 또 며칠 동안 도시락을 날랐습니다. 이 뒤쪽으로 유치장이 60명 들어가는 유치장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왔든가 아니면은 그 창고에서 신안공사 창고 쪽에서 나왔든가. 창고 세로에서 경찰서 오고 창고 세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며칠 뒤인 10월 9일 봉린 씨가 문산으로 좌익 심사를 받으러 가 더 이상 도시락을 가져올 필요가 없다는 말을 전해들은 가족들. 그날 봉린 씨를 비롯한 부역 혐의자 일행은 병순 씨 집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막내 동생이 칭칭거리고 울어서 내가 업어준다고 업고 이태문 바깥에 나왔더니 보니까 쭉 끌고 가더라고. 그래서 왔지. 아버님 몇 분 정도 그렇게 쭉 끌고 갔던 거예요? 한 40여 분. 우리 아버지가 맨 공문에 혼자 묵히셨다. 어디 가신다고 생각하셨어? 문산으로 심사받으러 간다니까 그런 줄 알고 저갔지.
하지만 복린 씨 일행이 고향 경찰서에서 금정굴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은 병순 씨. 작은 아버지 등 7명과 함께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밧줄과 사다리, 마차 바퀴 등을 들고 금정굴로 향했습니다. 둘이서 그 굴 속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이 저 목숨 덜 끊어진 사람은 살려달라고 그게 악수지 뭐지 이 그것도 피 냄새가 보통 아니거든. 그 조그만 굴요만한데 거기 들어갔는데 그 냄새가 그래가지고 하니까 뭐 지금 뭐냐면 후라시가 있어요. 뭐죠? 그 낮에 이렇게 화나대요. 그 굴 속에 속이 들어가면 컴컴해요. 성냥불을 켜면은 2초 3초예요. 이제 금방 타지 뭐. 그리고 이렇게 이 주위가 넓으면 시체를 일로 옮기고서는 아버지 찾는 데지만 그 조그만 불가 2.5, 1m만 있었는데 이런 굴 속에서 얼른 옮기고 어떻게 찾아요? 결국 아버지를 찾지 못하고 생존해 있던 이경선 씨만 구출하고 굴 속을 나온 병순 씨. 이후 어머니와 모진 세월을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정말 창피하지만 우리 어머니의 이 저 등뼈가 여기에요. 여기. 이 갈비뼈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이 척추뼈는 그대로 있는데 등뼈가 이렇게 휘어서 그렇게 나오고 참 고생 많이 했어요. 당시 고향 금정굴에는 부역자뿐만 아니라 부역자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끌려가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5살이었던 안종호 씨. 15살의 큰형 안종덕과 함께 서울 약수동 친척집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내용을 모르잖아. 수복 이후 치안대원들이 서울 약수동에 들이닥쳐 형을 체포해가는 모습을 항아리 속에서 숨죽이며 지켜본 종호 씨. 벼랑간 가족을 잃은 그는 언론 인터뷰를 하기 힘들 정도로 지금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형 끌어가는 거를 지금 5살인데도 안 잊혀지고 그게 콱 박혀 있다는 거야. 그래갖고 그 형 하나만 형 그걸 그렇게 그랬어요. 수복 이후 안종호 씨 가족은 첫째 작은아버지가 월북했다는 이유로 할아버지는 물론 아버지, 둘째 작은아버지, 그리고 종호 씨의 형 2명까지 희생됐습니다. 일가족을 모두 잃은 종호 씨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마인순 씨는 그런 남편을 대신해 금정굴 유적회를 꾸리는 일부터 앞장서며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시집가면 그 집에 사람이 돼갖고 그 집 저기를 해야 되잖아. 제사고 뭐고가 많잖아요. 그런 걸 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느끼는 것이 이제 뭐냐면 이건 자식한테 물려줄 일이 아니구나. 내 배에서 끝내야 될 일이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정굴도 이제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 거고요. 대부분 수복 이후 부역 혐의와 부역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사법 절차 없이 집단 학살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치안대원의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학살이 자행되기도 했습니다. 전쟁 전 고양군 지도면 신평리에 살았던 올해 93살의 송기순 어르신. 남편이 갑작스럽게 치안대에 끌려가 감금되면서부터 평온한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깨졌습니다. 우리 집안의 할아버지가 이병에 동네에서 소문이 이상하더라. 너 다른 데로 가라.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내가 무슨 죄 했다고 도망을 가냐고 안 가고 왔거든요. 안에 큰아빠를 붙잡아다 공화당이라는 데가 있어요. 회원인데 거기다 갖다 큰아빠만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3, 4일 있다가 미연지소를 갔다 그래요. 거기 밥을 해놨는데
거기 또 우리 신우가 밥 해놔서 매지서로 한여름인가 일주일 하는데 또 일산으로 갔다고 그래요. 그 일산인데 뭐 밥을 못하니까 우리 시아버지가 쌀을 담말 거기 근처 사람에 주고 우리 아들 밥도 해서 넣어주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났는데 얼마 있다가 뭐 금정구로 다 끌려갔다고 그런 말이 들어왔어요. 재주가 많아 결혼 후 서울 을지로에 있는 악기점에서 악기 판매와 수리를 했던 이병희 씨. 그런 아버지를 닮아 큰아들 용덕 씨도 젊어서부터 도장 파는 일과 전기 전자제품을 잘 수리하는 등 손재주가 유달리 좋았습니다. 도장 잘 파고 그림도 잘 그리고 악기 잘 불고. 악기 잘 불고. 그때 시절엔 또 이렇게 젊은 청년이 아침 5시면 나팔을 불면 나가요. 근데 우리 신랑이 나팔을 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랑이 잘생겼더라고요. 근데 시아주버니가 그 공회당에 선생님이었어요. 난 학교를 못 가서 공회당을 다니는데 한 10명 되는데 내가 공부를 제일 잘했대요. 그렇다고 연육을 먹었는데 우리 시아주머니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재수 삼자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나이도 어리고 가르친 것도 또 안 된다고 그러다 저러다 아버지가 쳐서 허락해서 동네 혼인을 했어요. 처갓집 지주와의 소작 분쟁 해결에 앞장섰던 용덕 씨의 아버지 이병희 씨. 지주일을 봐주던 사람이 치안대원이 되면서 평소 눈밖에 났던 병희 씨는 마을 공회당에 끌려갔다고 합니다. 마을 공회당에서 능곡지서로 옮겨지자 당시 10살이었던 용덕 씨의 고모가 밥을 해서 날랐습니다. 고모가 일로 밥을 날른 거예요. 여기 지서로. 그러면 그 실평에서 여기까지 얼마 정도 걸려요? 30분 정도 걸릴 거예요. 30분. 애들 때니까 40분 정도는 잡아야 될 거예요. 또다시 능곡지서에서 고향 경찰서로 옮겨진 병희 씨. 용덕 씨 할아버지는 일산에 사는 지인에게 쌀을 주고 대신 밥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후 병희 씨는 금정굴로 끌려갔다는 소문만 무성할 뿐 행방불명됐습니다. 하지만 45년 후 금정굴에서 아버지 이병희 씨 도장이 발견되면서 희생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통에 도장을 새겼어요. 근데 아들도 대문에 도장을 팠어요. 도장을 보고 확실히. 도장 딱 보니까 남편 도장이네 딱 보셨어요? 알아보셨어요? 그럼요. 도장을 많이 평생 새겼으니까 아들도 대신 그렇게 도장을 새겼어요. 지난 2007년 진실화해위는 호적 정정 조치를 비롯해 고향 금정굴 사건 희생자 유족들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 사과, 임시 보관 중인 유해 영구 봉안, 그리고 평화공원 설립과 위령시설 설치, 국가보안법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4살 때 아버지가 치안대원에게 끌려가 금정굴에서 희생당한 채봉아 씨. 여기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이제 흘림 들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저기 95년도에 유해 발굴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난 못 봤는데 동생이 언니 그 금정굴에서 뭐 저기 유골을 발견하고 그랬다 그래. 언니 한번 가봐.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여기 올라오는데 얼마나 길게도 느껴지고 가는 길이 그렇게 울었는지 와서 대산 통곡을 하고 울고. 봉아 씨는 5년 전부터 금정굴 유족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정굴 유족회는 1995년 유해 발굴을 한 후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진실화해위 진실규명 후 보상금의 일부를 모아 2013년 금정굴 인권평화재단을 설립해 대한민국 인권평화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아버지가 35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이지. 일본 진영 6년 갔다 오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권위주의 정부 시절 유족들은
빨갱이라는 따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1993년 문민정부에 들어서야 유족회를 꾸릴 수 있었고 위령제도 지낼 수 있었습니다. 2008년 위령제엔 고양 경찰서장이 참석해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하나도 진척된 것이 없습니다. 진실화요인은 국가와 지자체의 평화공원 설립과 위령시설 설치를 권고했지만 현실은 여러 가지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고양 금종굴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고양시 조례도 지난 2018년에서야 제정됐습니다. 나 채영시장이 다 해준다 그랬잖아. 70년 전 사법체계를 갖춘 대한민국에서 전시 중이라는 미명하에 어떤 죄목으로 어떤 사법 절차를 밟았는지,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단지 수백만 희생자 가족들에게 다른 곳으로 갔으니 더 이상 밥을 가져오지 말라는 말만 남겼을 뿐. 70년의 모진 세월을 견뎌온 금정굴에게 이제 우리가 답을 해야 할 때입니다. 장마동에 좀 들어갔더라고요. 물이 인류에서 들어가는 게. 유족들은 너무 긴 세월 동안 상처와 한이 쌓였습니다. 하루빨리 제대로 된 위령 추모 사업 그리고 위령탑 건립과 더불어 평화공원이 조성돼 희생자들의 넋을 기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여기가 이제 해서 이렇게 저 위령탑을 해주시면 좋지. 그래가지고 위령제를 지내게. 우리 유족들 소원이 그거예요. 다른 데도 안 가고 여기서 그대로 하고 여기다 위령탑이나 세워주시면 너무 큰 것도 바라지 않는다. 위령탑 세워주시고 우리 공원이나 이렇게 크지 않게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너무 커도 관리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해주시면 우리는 그냥 너무 큰 거 원하지 않고 우리 유족들 한이나 풀어주시게 자꾸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라도 한이나 풀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거를 해주셨으면 바라는 거죠. 한국전쟁 시기 적법한 절차 없이 불법적으로 벌어진 금정굴 민간인 희생사건. 전쟁 뒤에 숨은 국가 폭력으로 희생당한 이들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런 억울함과 아픔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최소한 오늘 끌어다 죽이더라도 밥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식사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짐승 이하의 대접을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어? 대한민국 이거 정부에서 저는 거기에 화가 나요, 솔직히. 죽인 것보다 그건 더 가혹한 그런 고문이잖아요, 그건. 그런 대접을 했다는 건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아요. 용서도 안 되고.